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섭식 장애와 에너지 드링크의 연관성. 과연 우리는 팩스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섭식 장애와 에너지 드링크의 연관성을 철저히 분석하며 그 심각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셀시어스와 ALANI와 같은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저칼로리, 고카페인 제품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섭식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이러한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애나서는 거식증과 싸우며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게 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명합니다. 그녀는 유타 대학교에서 거식증 치료를 받는 동안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과 동료들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배고픔을 억제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지만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애는 하루에 최대 2캔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 500mg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콜라 4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녀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드링크가 특히 섭식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들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카페인은 고용량 섭취 시 심장 문제, 불안, 초조함,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셀시어스와 ALANI는 피트니스 보조기구로서 자신들을 홍보하며 신진대사 촉진과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낮습니다. UCLA 헬스의 엘레인 로젠 박사는 이러한 광고가 섭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혹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를 자제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기사, 당신이 100살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과학자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를 바탕으로 인간의 수명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제이 올샨스키 교수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진화가 장수보다는 성장과 번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이 축적되고 이는 수리가 어려워져 결국 수명의 한계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샨스키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에서 90세 사이에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며 노화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수명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장수 산업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목표로 다양한 화합물을 복용하고 세포를 젊은 상태로 재프로그램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수 영향력자들은 과학적 돌파구가 우리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올샨스키 교수는 회의적입니다. 올샨스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구 통계 및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대 수명의 증가 속도가 느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최대 사망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엘버트 아인스타인 칼리지 오브 메더선의 젠 VI제주 교수는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1997년에 122세로 사망한 장 칼망 이후로 이러한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적 개입으로는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덴마크 노화 연구센터의 카레 크리스텐슨 교수는 장수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학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2000년대에 태어난 신생아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90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수명이 생물학적 한계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장수산업의 발전과 의학의 진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